병준아는 얼마 만에 들어왔지? 신천지에서 그때 한 100몇 명씩 나올 때 그 직전이었었어. 내가 대구공항으로 2월 8일 20년인가? 20년 2월 8일 날 입국을 했지. 입국 목적은 한국 간 목적은 이제 사업체도 어느 정도 잘 정돈되고 뭐 어쨌든 하는 사업이 잘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갈 목적으로 2월 8일 날 입국을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2월 28일 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거로다가 티켓팅을 해놨었지. 근데 그때 오자마자 이제 신천지 사태가 터지고 내가 입국한 공항이 대구공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분위기가 그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뭐 비행기 편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전까지 기다렸던 거고, 그러고서 지금 처음 다낭 온 거지. 그렇지. 내가 주위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는 봤지만 너처럼 조금 내가 보기에 좀 많이 사업을 벌인 사람은 내 주위에서는 너가 처음이야.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데 보면 큰 사업을 이제 공장을 아예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한동안 못 들어왔고 그치? 너도 이제 와 거의 2년 반이 지나서 맞지? 그렇게 들어온 됐네. 거네. 긴 2년 반 정도. 세월이지. 지금 7월이니까 딱 2년 반 정도 되어가네 보니까. 맞아. 그러면 그동안 네가 사업 많이 벌린 거는 다 접은 거야? 아니야, 처음에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있을 때 다낭에 있다가 한국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 그렇지. 그래서 뭐 석 달이 지나고 또 7월이 되면 될까? 여름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1년이 훅 지나가더라고. 내 사업 특성상 1년이 지나면 다시 나도 이제 그 임대한 토지주한테 고민을 해야 되지. 음, 돈을 1년치를 더 줄 그렇지. 것인가? 1년치 선세를 줘야 되는데 너무 장기화되고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고민을 했지. 다시 더 많은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베트남 땅 주인들하고 이야기를 좀 시도를 했었는데 같이 어렵자. 많이 디스카운트하고 임대도 남들을 한 50% 이상씩은 다 다운됐는데 우리는 100%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만 땅 주인한테 그 임대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50%든 아니면 내가 받지 않고 그 임대하고 있는 기존에 남아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나한테 주는 돈만큼만 받고 이런 협의를 베트남 땅 주인들하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그걸 들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한 세네 군데쯤, 네 군데쯤인데 6개월 뭐 1년 이런 선세들이 있으니까 다 기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한 1년을 기점으로 해서 판단을 했고 이제 그만 돈을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난 1년 정도는 버텼네 다. 그렇지. 하나도 버텼지. 안 줬고 1년 정도는 월세를 선세를 다 주고. 그치? 그렇지. 그러면 너가 몇 개의 사업을 벌였는지 간단하게 좀 말해줄래? 뭐 간단하게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나는 한 이제 거는. 땅을 임대를 해서 베트남 토지주한테 땅을 1년씩 보통 장기 계약을 5년에서 7년 그 정도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내가 건물을 짓거나 내가 다시 임대를 놓는 거지. 그러니까 땅을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올리고. 세를 이제 나누어서 주는 형식이지. 그럼 거기에서 차액이 나한테는 이제 사업성이 있어서 시작한 일인데 그렇게 한 4개쯤 되는 것 같아. 건물은 2개 정도 졌고 그리고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매입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도 한국식으로 보면 그냥 원룸 같은 층수로는 7층이지만 뭐 2세대씩 12세대 정도 되는 세대수의 거를 통임대를 해서 베트남 사람은 사실 싸게 임대를 해주잖아. 베트남 사람끼리는.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비싸게 받잖아. 베트남 땅 주인들도 아니 건물주들도.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에 나도 한국 사람한테 임대를 하면 약간의 차액 그리고 나도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해서 했던 아파트 임대 사업. 그러면 규모를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어디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 처음 땅을 계약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판반동, 그러니까 우리 그 한인타운이라고 보통 칭하지는 그 거리에
뭐 가장 핫하다는 가장 큰 길에 가장 한국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런 장소에 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땅값도 비싼 곳 거기에다 먼저 건물을 하나를 지었지. 네가 온전히 딱 지은 거지, 그지?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게 어디였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판반동이지만 이제 거기에서 한 100m쯤 골목 안에 있는 이제 한 칸 해장국 후면길. 식당 하던 그 자리 오픈했던 그렇지. 그 자리도 땅을 임대해 갖고 6개월 이상 지나서 아마 거기는 건물을 지었어. 원래 땅으로 재임대를 넣으려고 거기는 이제 땅값을 싸게 그래도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땅으로 재임대를 놓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의치 않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맞는 정통 해장국집을 만들어 보자. 내가 운영할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식당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투자를 한 거지. 식당을 만들어서 음식을 잘하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임대를 준 거지. 그렇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다 지어진 상가인데 그것도 한 2, 3년 정도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나와 같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건데 그분은 이제 이 베트남에 와서 살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좀 싸게 내놨던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때 처음에 그 지었던 건물은 한 1억이 들어갔는데 건물 크기도 더 큰데도 불구하고 땅값 한 6개월 나면 임대료하고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한 4천만 원 정도에 인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값보다도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 위치는 뭐 한인타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강변에 거기서 뭐 축제도 많이 하는 자리잖아. 그렇지. 거기가 바로 똑바로 보면 바로 시청이 있고 노보텔 호텔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는 좀 규모가 큰 땅은 제일 컸으니까 세 필지짜리였거든. 한국식으로 따지면 150평 정도? 정확한 평수는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을 사서 거기가 임대를 안 나가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지었던 사람은 두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단을 중간에 만들어놨어. 뭐 투어샵? 나눠가지고 주려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들어가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그 가운데 있던 계단을 없애고 스라브 뻥 뚫린 부분을 다시 메꾸고 한쪽 편으로다가 옮겨서 여기는 크게 뭐 투어샵이든 아니면 식당이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임대를 놔야겠다는 목적으로 그래서 총 5천만 원이 들어갔어 거기. 그리고 기다렸지. 임대인을 찾았지. 임차인을. 네 번째는 순서는 아닌데 하여간 네 번째 사업이라 하면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거기 임대를 하고 건물주인한테 주는 통임대 비용을 차익을 하면 그만한 부가가치가 있었고 사실 처음엔 잘 안 나가가지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맞아. 있었고 초기에 내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맞아. 6층 밖에 보이는 그 거리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네. 네가 그 통임대한 건물이잖아. 어차피 사무실도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 그 건물 1층에서 내 법인 그치. 외국인 법인을 내서 사무실로 쓰고 있었고 차량도 리무진 한 대 구했었고 리무진 새 차가 한 6천만 원이 넘는데 중고차로 해서 나름 그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샀다고 생각한 금액이 요즘 시세로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 5천만 원 조금 안 되게. 기억해, 내가 같이 사러 갔잖아. 거기 2천만 동이니까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요즘 시세로는 요즘 환율로는 5천만 원 되지. 나도 깜짝 놀랐지 환전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는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하게 된 거고. 5가지를 했다, 그지? 5군데를 투자를 했고.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아. 그럼 코로나가 아니라 이주할 목적으로 가족하고 이사할 목적으로 갔던 거라 그랬잖아. 2월 8일 날 내려가기 전에 건물이든 차량이든 모든 게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수익률이 나왔었어. 그래도 베트남에 와서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가족들하고. 요 정도만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가족들하고 사는 생활비는 충분히 나오겠다. 그렇지. 아이 국제학교 보내고 나름 중상류층 정도? 뭐 더 높게 볼 수도 있고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 될 거라고 봤고 그때만 해도 그만한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열심히 잘해놨다 하고 갔지. 근데 이제
어쨌든 코로나가 터졌고 그걸 네가 1년 동안 유지를 했잖아. 그지? 1년 유지하면서 거기에 새가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였지? 뭐 통임대는 어차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지만 가격을 다운시켜줘서 들어왔잖아. 그렇지. 나도 있으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걸 맞아. 실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세 군데에는 다 임대가 들어와 있었어. 1년 후에는 다 나갔지. 그 처음에 지었던 건물 거기 임대를 골프존에다가 그렇지. 임대를 줬었잖아. 내가 1년 선세를 받았기 때문에 1년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년쯤을 버텼어. 왜냐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골프존도. 그럼 1년 그때 더 계약했었네. 그 사람들은. 했는데 내가 벌 수 없는 금액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베트남 땅 주인한테 줄 수 있는 금액만 받고. 그렇지. 그 줄 수 있는 오픈하고 그 골프존 사장님하고 같이 베트남 땅 주인한테 줘야 되니까 땅값만 주세요. 너도 이것만 주고 우선 같이 버텨보자 하고서 1년을 했었고. 그렇게 또 이어갔지. 해장국집은? 해장국집은 뭐 코로나 때 오픈을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갈 때 오픈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한 열흘이나 한 2주 뒤에 오픈을 했을 거야. 뭐 처음엔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나름 유지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교민이 전혀 없어지는 단계가 돼 버리니까 한 6개월 정도 버텼던 것 같아. 결국은 문을 닫았지. 왜냐하면 거기에 음식을 만들고 사장이 여기서 버는 돈 갖고는 한국에 자기도 이제 베트남에 사업을 하러 와서 돈을 빌려온 돈들에 대한 이자 비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버렸네. 그 가게는 이제 문을 닫게 닫았지. 되고. 우선은 닫고 또 이제 사람을 찾았지. 중간에 한번 또 국밥집이 들어왔잖아. 그렇지. 그때 네가 세를 싸게 줬지. 그때도 땅값만 받고 줬지. 아니야. 그거는 베트남 사람한테 땅 주인한테 좀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야. 임대료를 안 내려줬네. 안 내려줬어. 그래서 그게 한국 돈으로 120만 원 월로 따지면 120만 원이었는데 내가 두 번째 들어온 사장님한테 500불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에 진짜 싸게 줬네. 임대를 해줬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손해 보면서 60만 원 결국은 뭐 120만 원, 60만 원 내가 보태줘가면서 장사를 유지해 주십시오 한 거지. 비워놓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업이 더 정상화되면 우리 다시 재계약을 하자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임시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뭐 한시적이나마나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그분들도 접었고. 그리고 이제 강변에 있는 그 필지가 가장 새 필지가 되는 그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나가기 전에는 베트남 사람한테 5,000불에 월 5,000불에 임대를 준 거야. 그럼 5,000불을 1년치를 받았어? 아니야 6개월치 받고. 6개월치 받았고. 데파짓 2개월하고 6개월치니까 600만 원이라고 보면 근 4,5천만 원 받은 거지? 근데 내가 5천만 원 들어갔다 그랬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갔거든. 한 1년쯤 뒤에 임대가 나간 거니까 다시 내가 또 세를 2년치 선세가 나가 있는 사이니까 그건 6천만 원, 1억 1천만 원이 들어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너가 이제 지은 건물만 인수하는데도 돈이 또 들었고 5천만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또 월세를 낸 기간은 2년 월세를 냈었네. 그렇지. 1년을 세입자를 못 찾고. 그렇지. 못 찾았으니까 못 찾고 지나다가 이제 안 되겠다. 베트남 사람한테도 놔야겠다 하고서 놨는데 그래도 오락실한다고 베트남 사람이 그 사람도 돈 많이 잃었네. 그만큼 잃었네. 그 사람도 4,5천만 원 잃은 거고 장사 못 해보고 나도 이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그 장소 하나에서만 한 5, 6천만 원 5, 6천만 원 잃었네. 손실을 본 거지. 통임대 같은 경우도 네가 끝까지 들고 가진 않았지. 중간에 너 말고 이제 베트남 주인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월세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내려갔어. 그렇지. 그때는 내가 그 건물주는 그래도 아파트 건물주는 많이 이해해 주셨어. 깎아줬네 좀.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가격도 내리고 해갖고 임대를 놔서 당신한테 모두 드리겠다. 임대한 450만 원이었는데 월 그것보다 안 되더라도 좀 이해해 줄 수 있냐 그랬을 때 그래도
들어줬어. 아 코로나 기간 때는 그것만 줘도 그래서 된다. 내가 한국에서 관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너네를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있다가 한국 사람들이 나가니까 아무리 깎아줘도 베트남 있을 사람 들어올 수준이 안 되는 거지. 만약 50만 원짜리 방이 베트남 사람이 들어오면서 15만 원, 2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 내가 관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건물주가 자기 가족 중에 한 명한테 이거를 저기 할 테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손대라고 하고.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는 자기가 다시 재계약할 용의가 있다. 그런 좋은 말이지, 그지? 그렇게 하고 거기는 정리가 된 거지. 저번에 그 사람 그래도 그 집주인은 융통성이 좀 있네. 그분이 어쨌든. 그래도 가장 낫지.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4개의 사업체 차는 지금 요번에 들어와서 팔았지. 요번에 맞아. 일주일 사이에 그래도 분위기가 다낭이 좀 좋아지니까 사업하시는 분한테 한국 분한테 여기 그동안 어렵게 지내시던 분한테 일시불로 받진 않고 좀 시세보다 좀 싸게 넘겼네. 좋게 넘겼네. 그래도 차는 감가 많이 안 됐지, 맞지? 차는 단가가 생각보다 베트남은 확실히 덜 되는 것 같아. 그 이후로 뭐 2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 같으면 2년 반 지났으면 감가 상당히 많이 될 텐데 옛날에 내가 생각할 때 너가 정말 손해를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네가 건물을 올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세입자들이 또 들어와서 그 사람들도 너의 손해를 조금 감세해줬다는 생각을 못해서 야 정말 많이 잃었겠는데 이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지금은 다 접었잖아. 결론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돈을 손해봤어? 이익 보진 않았잖아.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만약에 다낭에 들어와서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최종적으로는 내가 한 2억 이상은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그 이상 이제 생활비는 포함된 게 아니야. 생활비까지 다 했다 그러면 뭐 한 3억 가까이를 네가 있었던 기간은 한 1년 반밖에 안 되지. 시작 현지가 안 되지. 나도 한 1년 가까이를 무비자로 매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시장조사 1년 정도 했고 땅을 찾고 건물을 지려고 찾다 보니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대업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야.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썩 괜찮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 어느 정도 네 생각대로 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매달 올라올 수도 있었었네. 그렇지. 손해를 많이 봤잖아.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하러 들어왔고 또 베트남에 들어올 것 같아. 아마도 이제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늘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했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오기로 결심을 하고 원래 나가서 이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또한 또 시간이 2년이 넘게 흐르다 보니 원래 베트남에 들어온 목적은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생활이 궁핍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하다 보니 다낭이라는 곳을 알고 여기서 하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 또 일 자체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거의 힘든 일들은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이 어쨌든 임금이 싸다 보니 뭐 여튼 그런 사업은 이제 다시 와서 하기는 힘들 것 같아. 가족들하고 합의가 안 될 것 같아. 가족의 일원 중에 한 명이 반대를 하면 힘든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다낭에 와서 사업을 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다. 사업은 다른 방식의 사업은 하겠지. 이제 뭐 투자 관련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잖아. 우리가 정보도 있고 또 친분도 있고 친분도 있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있고 여기에 외국인한테 파는 아파트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아파트도 한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마치 아파트 사는 거 있잖아. 아직 완공은 안 했는데 완공되면 원래는 2년 전에 완공이 됐어야 돼. 그렇지. 말도 안 되게 계약할 때는 그해 6월이었는데 그해 6월이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소관의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인테리어도 끝나야 되고 올 12월 달이라고 하는 것 같아. 완공은. 이 친구들이 12월이라고 하면 내년 6월쯤에 잘하면 될 수 있겠네. 지금 그게 사놓은 데가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지. 그치, 바닷가에 있는. 어느 정도 주고 샀지? 우리나라 돈으로 2억 8천? 방이 몇 개짜리지? 방 2개짜리. 그러니까 2개짜리. 한국으로 보면 20서너 평짜리 아파트라고
여기는 보는데. 좀 넓지가 않더라. 마치 아파트들이 짓는 걸 보면 어. 넓은 평수가 잘 없어. 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코로나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여기서 사업을 하고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시원하게 말아먹은 거잖아. 망해먹은 거잖아. 그게 근데 너희 실수가 아니더라. 저기 혹시 제목에 폭망했어요 그런 거 쓸 거지? 폭망 아니, 써야지. 대변해야 돼요. 폭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폭망하지는 않았고 폭망 안 쓰고 망했습니다. 손실 본 거는 사실 이제 여기 기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저는 제가 수업료다? 가진 경험이나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자체도 지금 현재 들어와 보니까 꽤 많이 올라 있습니다. 뭐 한 30-40%는 오른 것 같아요. 네가 한 얘기들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너와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비슷한 투자나 아니면 비슷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저렇게 플로우가 흘러갈 수 있구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니한테는 어려운 얘기인데 해줘서 일단 고마워. 폭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편집하지 마라. 폭망 요즘 잘 안 써. 그리고 그냥 가볍게 망했습니다.